안녕하세요. DSR을 완화해도 역전세를 못 막는다라는 뉴스가 나와서 말씀을 드립니다. 결국에는 담보 능력이 있는 임대인 지원 정도에만 그친다라는 겁니다. 뭐 정부가 저런 일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까 뭐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요식행위 정도만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좀 들기도 하고요. 결국에는 2023년 하반기, 2024년 전세 가격이 내려가면 그에 따라서 매매 가격도 같이 내려간다라고 보면 거의 맞습니다. 뭐 그게 이제 앞으로 벌어질 수순이죠. 제가 이제 2010년, 2011년, 2012년 뭐 이렇게 그 당시 하우스푸어가 이제 유행을 하던 그 시기 때에 집값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반포동에 반포자이라고 하는 아파트가 30평대가 7억 5천에서 8억이었어요. 그 당시에 대치동 엄마 아파트 7억 중반. 뭐 그게 그 당시 시세였습니다. 잠실 쪽에 그 이제 뭐 잠실 주공 1단지에서 4단지 재건축했던 거, 뭐 트리지엄, 레이크팰리스, 파크리오 30평대 다 7억에서 9억 사이였습니다. 비싸야 7억, 싼 건 7억 중반대까지 였다는 거죠. 그럴 리 없다, 그런 적 없다, 이렇게 사람들은 과거를 잊고 과거는 과거일 뿐 지금은 다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지만 뭐 그때나 지금이나 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뭐 부채의 크기가 훨씬 더 큰 거지 결국은 별반 다르지 않은 상황이 아마 닥칠 것 같습니다. 뭐 벌써 지금 뭐야 경매 물량이 이제 속출하고 있죠. 뭐 많이 나오더라고요. 이제 시작인데 저 경매 물량이 나와가지고 유찰되고 나중에 낙찰되고 뭐 그러면 이제 점점 이제 주변의 시세도 확 내려가는 거죠. 두고 보자고요. 앞으로 얼마까지 가격이 조정이 될지. 뭐 가격은 내려갈 리 없다. 이미 바닥을 찍고 다시 반등하고 올라간다라고 얘기하는데 뭐 등기를 안 하니까 신고만 하고 뭐 거래가 100건 됐다고 하는데 확인해보면 등기된 거 뭐 10건이고 90건은 미등기고 그러면 사실상 조작이죠. 가짜입니다. 뭐 국토교통부에서 그 실거래가 관련해가지고 우측편에 갈로로 등기 여부를 표기한다고 했는데 뭐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했는데 또 뭐 어느 한 켠에만 좀 하고 한 척만 하고 뭐 네이버 부동산이든 어디든 이렇게 잘 안 보이면 사람들은 또 잘 모르는 거죠. 이래저래 그냥 장난질 치는 이들이 너무 많고 그런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 건설 부동산 시장에 그 부조리들이 사람들을 많이 곤란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. 앞으로 우리네 삶이 어떻게 될까? 어떤 식으로 흘러갈까?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봅니다. 확실한 건 점점 더 삶이 의심스럽고 더 못 믿을 뭐 그런 상황으로 계속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. 확실한 건 어떤 걸까? 우리네 삶이 정말 조심해야 되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겁니다. 그냥 적당히 믿고 돈 벌 수 있겠네 라고 쉽게 생각하면 여지없이 당할 수 있다라는 게 현실이다라는 걸 명심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. 그러지 않으면 언제든 그 쉽게 생각하고 쉽게 돈 벌려고 했던 그 마음 때문에 많은 곤경에 처하게 될 것 같습니다. 제 과거를 되돌아보면 2009년쯤에 집값이 가장 높았을 시기에 아파트를 사고요. 또 2014년 집값이 가장 낮았을 때 팔았습니다. 한 5년가량 집을 가지고 있었는데요. 무슨 일이 생겼었냐? 바보 됐죠, 바보. 손해를 많이 봤었더라는 겁니다. 앞으로 그와 유사한 일이 또 생길 것 같고요. 정말로 그때는 그 반대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상상은 하고 있죠. 그럴 수 있을까? 없을까? 두고 봐야겠죠. 물론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겠지만 감당할 수 있는 범위, 너무 무리하지 않는 그런 태도 이런 것들을 가져야 그래야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산다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 건지를 뉴스를 보면 볼수록 느끼게 됩니다. 세상 만만하지 않습니다. 조심해야 됩니다.
나는 가만히 있고 세입자들 전세금으로 잔금 치르고 좀 지났더니 또 집값도 오르고 이렇게 쉬울 수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? 경계해야죠. 왜 경계를 해야 될까요?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 마음이 나중에 더 큰 화를 불러올 것이기 때문입니다. 조심 또 조심하는 것 말고는 안전한 길은 없다라고 생각해야죠. 별 생각이 다 듭니다. 이번에 역전세가 심해지면 집주인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? 집을 팔려고 혈안이겠죠. 그렇게 경쟁적으로 집주인들이 집을 팔려고 내놓으면 집값이 어떻게 되겠습니까? 집값 당연히 내려가죠. 집값이 내려가고 삶은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려워지는 거죠. 궁지에 내몰리고 생각처럼 일이 안 풀리고 이러면 사람들이 점점 어떻게 됩니까? 이성을 잃기 시작하고 흥분하게 되고 어떤 식으로든 좀 극단적으로라도 가격을 내려서 팔아내려고 애쓰죠. 그러면 사람들은 점점 더 관심을 안 가집니다. 왜냐? 집값이 더 내려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. 악순환이죠. 전세 가격 내려가고 내려간 전세금 마련해 주려고 집주인들이 집을 팔려고 혈안이고 그렇게 집을 팔려고 경쟁을 하다 보면 집값 내려가고 집값 내려가는 것 때문에 사람들은 사는 게 아니라 되려 더 내려갈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안 사고 관망하고 집이 안 팔리면 집주인들이 뭐 담보대출이든 아니면 여러가지 이제 안 좋아지는 신호가 이제 오고 점점 더 부동산 시장이 또 악화된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. 이게 앞으로 우리가 목격하게 될 모습들입니다. 별일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.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8만 8천 명쯤 될 거다라고 얘기한다는데 보자고요. 과연 이 정도로 커질지 아니면 훨씬 더 심해질지 말이죠. 지금 경제부총리가 보증금 차액에 대해 다음 계약할 때까지만 DSR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한 겁니다. 검토지 확정 아닙니다. 두고 봐야죠.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. DSR 규제 완화로 역전세 난 충격을 흡수하기는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말도 있습니다. 어떻게 흘러갈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. 우리네 삶이 점점 더 어려워진다. 부동산 시장이 더 악화된다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